뭐 통화를 했거든. 선생님, 어려운 거는 안 틀렸어요. 쉬운 게 다 틀렸어. 쉬운 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어려운 거는 다 맞아. 찍어서 맞아. 근데 기본적인 기초 문제에서 많이 틀린다. 기초 문제. 기초 문제. 그러면 기초 문제에서 그럼 몇 개가 나오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딱 요만 개죠. 자, 우리 60점 이상이야죠. 그러면 각 과목당 65점. 우리 작년에 상춘이 형님이 있어. 그래서 민법이 딱 65점. 정상적으로 맞은 거야. 어려운 거 다 포기하고 기본에 맞춘 거야. 합격점 수기, 합격 수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학교는 잘해. 왜 잘할까요? 업무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의 이사 정도만. 그러면 또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했으니까 건축 쪽으로 했으니까 공법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에 뭐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우리가 뭐 만약에 집에서 뭐 30몇 년 동안 애 키우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지금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아직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머리를 자꾸 윤활유를 칠해서 우리의 작동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물건의 종류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이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종류라든지 뭐 계약의 종류, 물건의 종류, 그러니까 원칙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특히 이제 지문을 읽다가 뭐예요? 예외적으로 다만 이런 걸 적으잖아.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준물건행이. 그 동그라미 이번에 준물건행이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준물건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행위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법률행위. 그래서 거기에다 행간편 딱 가나요. 대표적인 채권, 양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지문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걸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상 종류 빨리 외울수록 좋고요. 물건의 종류 빨리 외울수록 좋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봐요. 자, 오른쪽 25페이지 뭐가 있죠? 요식. 자, 하나는 불요식. 그러면 이제 한번 요식과 불요식. 자, 쓰려고 한번 써보시면 이제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을 갖췄다 요식행위, 형식을 갖추지 않아 불요식행위야. 그러면 매매계약은 어때요? 자, 매매계약은 자, 쪽지에 어떠한 형식이 없어, 그렇죠? 쪽지에나 그냥 써든지 구두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이야. 그러면 이제 꼭 한번 이제 딱 그래서 한번 보자고. 계약장의 원칙에 따라서 방식의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불요식, 거기에다 줄쳐놔요.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다만이라고 나왔죠. 행위자로 하여금 진중하게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의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 거기에다 줄을 딱 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면 신고,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요식행위죠. 그래서 법인의 설립행위, 자, 등기를 요하죠. 혼인의 신고를 요하죠. 이혼의 방식이 있어. 파양이 뭘까요? 파양이. 양자를 깨트리는 게 파양이에요. 파양이. 그래서 파양은 요식행위에 해당된다.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 크게 문제 나오는 것은 없으니까 그 정도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요식, 불요식. 4번이 뭐가 있을까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자, 그러면 출연행위라는 것은 뭘까요? 밑줄을 딱 꺼놓고, 자, 한마디로 화살표를 해봅시다.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출연행위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요런 걸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요 출연행위에서 요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대가서.
그러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행위,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행위. 무상행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갖춰 봅시다. 이게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해 봐봐요.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야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는 출연행위다. 그러면 이제 출연행위. 출연행위는 아까 뭐라고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놔. 자꾸 헷갈리니까.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 앞으로 가세요. 대리행위. 제가 유리 씨한테 대리행위를 임했어요. 그러면 대리행위는 어때? 내 자산을 감소시켰어? 아니죠. 대리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자, 그러면 항상 화살표도 중요해. 그림상으로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관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뭐 매매예요. 매매 제가 팔았어요. 내 재산 감소됐어 안 했어? 됐죠. 타인의 재산은 늘어났죠. 그러면 매매는 출연행위다. 근데 매매는 어때요? 매매는 대가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뭐 읽어봐요. 유상계약이라는 거.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자꾸. 습관은.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잘해. 그러니까 기본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책을. 그래서 이번에 뭐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기본서, 앞으로 기본서 하나만 형님 나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좀 해줘라. 기본서. 그렇죠? 기본서. 요약집만 나오면 요약만 해놨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암기밖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주변 지식을 자꾸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 요거 읽어봐요. 거래라는 것은 요거예요. 읽어봐요. 대가성이야. 대가성이 있어야 그런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유상계약이네요. 그럼 매매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 그럼 매매는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해줘야 되겠네. 정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파트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죠, 이제. 재산행위죠. 자기의 재산을 감소에다가 뭐예요? 시각적으로 딱 눈을 띄게 이렇게 놓으라고. 감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안 까먹잖아. 그러면 타인의 재산을 뭐예요? 증가. 그렇죠. 이게 바로 출연행위이다. 그러니까 필기도 요령이거든. 자, 그러면 매매교환 증여 반면에 자기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거나 감소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무슨 행위죠? 비출연행위. 그러면 대리권은 수혜했어? 대리권을 수혜했어요? 그러면 수혜했죠? 그러면 자기 재산은 감소돼서 안 돼서? 안 되죠. 그럼 대리권 수요 밑줄 다 끊어봐. 이건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비출연행위다. 자, 5번에 뭐가 나오죠? 주자 동그라미, 종 동그라미, 주된 계약, 종된 행위,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여러 각도에서 써먹거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된 물건이 있어. 그게 주물이야. 종된 물건이 종물이야. 그래서 주물과 종물으로 또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우리 등기법에서 뭐예요? 강의 들은 사람은 아주 중요하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하이라이트거든. 이게 바뀌어.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뭘로 배울까요?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거든. 그래도 노천 특별세가 대표적인 부가세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이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그 옆에다 예를 하나 딱 자기가 필기를 해서 예를 하나 들어놔요. 자, 물건과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의 관계. 아까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이게 물건. 이게 물건인가 주야? 이게 뭐예요? 종이야.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가능. 그러면, 자, 물건이 넘어가서 물건적 청구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주 물건적 청구권은 역시 올해 별표가 5개, 물건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청이 제일 어려워. 근데 저는 오히려예요.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우리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어, 민법은. 민법, 정직, 물건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근데 우리 수강생은 공인중개사 수업 들어가면 사람들이 민청이 저는 제일 어려운데 사람들은 민청이 제일 쉽대. 그러니까 저 오늘 이제 개강이 됐어요. 그럼 어디만 뭐예요? 바짝 읽어? 앞에만 있다가 물건법 하면 지쳐가지고 읽지를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디까지예요? 자, 민청만 할 거야, 민청. 민청까지 이제 한번 자기가 요번에 민청에 대해서 기초를 잡는다. 자, 민청만 잘 알면 나머지 물건 계약하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청까지가 요번에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봐요. 소유권과 무슨 관계? 상인 관계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상인 관계, 종된 권리. 그러면 소유권을 처분하면 상인 관계도 넘어가. 자, 여기서 읽어봐요. 서로 상자. 이건 이웃인자. 그러니까 이웃 토지 간의 관계가 상인 관계거든. 그러면 상인 관계만 독립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소멸이야, 이게 소멸이야. 항상 주가 소멸이야, 종이 소멸이야. 그 관계를.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가 돼야 뭐라는 거예요? 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를 알면 한 4-5문제는 저희가 공짜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기초. 그럼 가보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전제라는 법률행위를 존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주된 법률행위라 한다. 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능한데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여기에 주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기는 뭘까요? 이거는 종된 권리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죠.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그러면 피담보채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거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 옆에다 써요.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부정성이 아니라 부종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학교는 1번 문제가 뭐예요? 민법 교수님한테 그거는 어디 참고용으로 써봐요. 자, 토지의 특성이야.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데, 토지의 특성. 특히, 자, 자연적 특성이 있어. 자연적 특성. 반대말은 인문적 특성이. 그러면, 자,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빨리 외우는 게 좋아. 부부, 영, 개. 그죠? 작년 34회 때 1번 문제네. 자, 여기 뭐예요? 부동성. 토지는 안 움직이잖아. 요거는 부정성. 그죠? 요거는 영속성. 요거는 뭐예요? 개별성. 그래서 읽어봐요. 부부 연계. 이것도 잘 외워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첨부해서 한번 뒤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계. 자, 뭐라고요? 부동성, 부정성. 그러면 이 부정성을 뭐예요? 부정성을 지금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예요?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야? 조국 혁신당이거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라고 그래. 그거는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공산주의 사회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뭐라는 게 두 가지. 자꾸 법을 배우면 이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그 당대표가 세수 스님이 되죠. 하나는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서. 보유세.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려면 뭘 높여야 돼? 양도세를 내려줘야 돼. 무슨 말? 그럼 양도세가 내려면 공급이 원활하게 되거든. 지금 공급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배우면 뭐예요? 뭐 뉴스가 잘 들려. 제가 뭐든.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거 알면 요즘 뉴스에 들어보면 뭐예요? 다 보여. 술수가 다 보이는 거야.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다 보여. 그래서 요 의미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부종성. 자, 주된 토지가 주가 소멸하면 뭐예요? 종이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부종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성, 부정성, 부동성 이걸 잘 알아봐야 돼요. 이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러면 부가 소멸, 주가 소멸하면 부도 따라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 법률용어로 부종성이라.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행위이고 소비대차계약, 금전 소비대차, 주된 행위로서 종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마지막 제출에 출간하여. 그러니까 요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이것만 알더라도 이제 법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잡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한 3분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뭐 배웠어요? 법률 행위를 배웠죠. 뭐요? 대표적으로 아까 첫 시간 마지막 보면은 어사문제에 따라서, 어사수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처분행위와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준물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그런 것은 또 하나는 요식과 불요식. 그 다음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그러면, 자, 요식, 출연행위라는 것은 막 생각을 해. 하살표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타인의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출연행위야. 그럼 출연행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행위, 없으면 보상행위. 그러면 이제 주된행위와 종된행위. 그래서 대표적인 물건과 물건적 청권의 관계, 소유권과 상인관계의 관계.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 A가 B한테 은행에 가서 저당권 1억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뭐예요? 1억이 피담보 채권이야. 이게 바로 금전소비대차 주죠. 1억을 구워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 부수적으로 저당권 설정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죠. 그럼 여기 뭐예요? 주, 요거는 종.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겠죠. 이게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가겠죠. 법률용어로 수반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A가 1억을 5천만 원을 갚아서 저당권 소멸해 안 나? 소멸하지 않겠죠. 1억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1억은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률용어로 나눠봐. 불가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간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딱 생각해두고 포인트 잡았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염화하고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있어. 자, 민법상 전환계약 15개 딱 뭐예요? 우단에 오듯이 나와야 되고, 물건에 8종류, 그러면 처음에는 어렵지.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8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5페이지와 관련돼서 제5절 법률행위 요건,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